여러분, 저 이 글 읽다가 죽방에서 무너졌어요. 죽방에서. 오늘 건 시작 전에 미리 사과부터 할게요. 저 오늘 좀 많이 웃을 것 같습니다. 사연 갑니다. 어느 아내분의 글이에요. 제목이 남편의 짜증나는 대화 방식. 제가 예민한가요? 자, 그 대화 방식이 뭐냐? 예시가 쭉 나오는데 이게 하나같이 다 물건이에요. 아내가 오늘 날씨 덥다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냐? 안 덥구만. 뭐가 덥지? 난 춥구만. 네,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아내가 스포츠 보다가 선수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저 선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했어요. 남편 말. 딱 봐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네.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둘이 밥 먹어본 사이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내가 벚꽃이 너무 예쁘다 했더니 진달래가 더 예쁘지. 진달래가 더 예쁘지. 아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눈앞에 벚꽃이 있고 그 벚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했는데 여기 있지도 않은 진달래를 소환한 거예요. 꽃끼리 대결을 붙여요 지금. 벚꽃이 뭘 잘못했는데. 마지막 예시가 개인적으로 제일 웃겼는데요. 아내가 우리 동네에 공용 주차장 새로 생긴데 주차 공간이 부족했나봐 했더니 남편이 아니 아닐걸? 땅 닦아놓은 거 보니까 주차장 말고 딴 거 생길걸? 그러고 아내분이 괄호 열고 조용히 한 줄 적었어요. 나중에 보니 주차장 생김. 생겼대요 주차장. 이 괄호에서 아내분의 몇 년치 한이 느껴져요. 자,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무슨 말만 하면 아니부터 나오는 사람. 회사에 한 명, 친척 중에 한 명, 단톡방에 한 명. 없다고요? 축하드리고요. 아니면 혹시 그게 본인일지도 모릅니다. 아내분 하소연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 생각 말하는 건 상관없다. 아, 너는 더워? 난 안 더운데? 정도면 대화가 이어진다. 근데 안 덥구만. 뭐가 덥지? 이거는 내가 더워하는 게 이상한 사람 취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몇 번 얘기를 해봤대요. 남편 답변이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나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짓지 않는 것뿐이고 느낀 그대로 말한 거라 억울하다. 그래서 아내가 그럼 무지성으로라도 공감 한마디만 먼저 해달라 했더니 표면적으로 공감하는 척은 진심이 아닌데 의미가 있냐. 네가 유치하고 이상하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확실하지 않은 걸 단정짓지 않는 사람이 딱 봐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네 라고 했다? 주차장 아닐걸? 이라고 했다? 선생님, 그거 단정인데요. 단정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가설 하나 갈게요. 혹시 이 남편, 대화를 퀴즈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문제 출제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날씨 덥다. 띵동. 오답. 정답은 안 더움이었습니다. 벚꽃이 예쁘다. 오답. 정답은 진달래. 아내는 그냥 말을 건 건데 남편 머릿속에서는 채점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문장은 참인가 거짓인가. 근데 웃자고 만든 가설인데 이게 좀 섬뜩한 게 뭐냐면 남편 변명이랑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난 느낀 그대로 말했다. 그렇죠. 채점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성실하게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를 낸 적이 없는데. 댓글 갑시다. 이 글 댓글창이 아주 축제였는데요. 일단 추천 폭탄 맞은 것 중 하나. 남편 말본새 죽방 마렵네. 아, 이 직진성 봐. 9글자로 끝냈어. 우리가 세 문단 걸려서 하는 말을 이분들은 9글자로 해요. 존경합니다. 소셜 블루스. 그리고 전략가들이 등장하죠. 한 분이 그래요. 님도 끝까지 받아쳐라. 난 더운데 너만 추운가 봐. 네가 그 선수랑 알아? 벚꽃이 더 이뻐. 이런 식으로 끝을 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실행해본 분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저런 화법이라 똑같이 해줬대요. 뭔 말만 하면 맞는 말이어도 일단 아니? 하고 반박을 반복했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안 통한다. 본인 화법을 거울로 비춰줬더니 첫 감상이 말이 안 통한다야.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을 상당히 거슬려하는 분도 있네요. 지인이 이 유형인데 뭔 말만 하면 엥? 나는 추운데 엥? 그거 아니지 않아? 하더래요. 그러고 마지막 문장이 모기인지 맨날 앵앵거림, 손절함. 모기래요 모기. 귓가에서 계속 앵앵거리는데 잡히지는 않고 잠은 못 자게 하는. 이런 관찰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편의점 알바가 봉투 드릴까요? 하면 그럼 봉투 없이 그냥 들고 가요? 라고 답할 사람이다. 소름 돋게 정확하죠. 그리고 짠한 것도 있어요. 친언니가 저 화법이라 답답해서 검색해서 증거를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언니 반응이 그러네? 끝. 그러네? 끝. 사과 없고 다음 판에서 또 반박하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딱 저렇게 반대로 말한다면서 남편분 정신연령 추정치를 제시했고요. 근데 반대 의견도 있긴 했어요. 알고 결혼한 거 아니냐, 연애 때도 저랬을 거 아니냐, 이런 댓글. 반대 43개 먹었는데 이건 아내분이 이미 답을 달아놨어요. 연애 때 이랬으면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했다고. 결혼하면 바뀌는 사람이 있다더니 그게 자기 남편일 줄 몰랐다고. 이 대목 일단 접어두세요. 이따 다시 펴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남은 댓글은 되게 조용한 거였어요. 그런 사람과 40년째 살고 있다는 분이 그냥 속으로 너 잘났다 하고 넘기라고. 절대 안 고쳐진다고. 40년.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점점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지. 저 이 댓글에서 웃음이 식었습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순서까지 정확해요. 입이 먼저 닫히고 마음이 따라 닫혀요. 어느 날 갑자기 닫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덥다를 안 하게 되고 벚꽃 예쁘다를 안 하게 되고 주차장 얘기를 안 하게 되고 하나씩 빼다 보면 어느 날 할 말이 없어요. 싸운 적도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사연 밖으로 나갈게요. 이거 이 아내분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 왜 줄었는지 되짚어보면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뭘 말할 때마다 조금씩 깎였어요. 아, 그거 아니고,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한 번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쌓이면 말을 꺼내기 전에 심사를 하게 돼요. 이 말 하면 또 반박당하려나? 아, 그냥 말자. 그냥 말자가 침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 자수할게요.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제가 좀 아는 분야가 나오면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그거 아니고요 하고 들어간 적. 네,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반성은 해야겠네요. 오늘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화법이 정확히 뭘 부수는 건지 얘기해 볼게요. 스몰 토크는 탁구예요.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랠리를 오래 하는 겁니다. 오늘 덥다 하고 공을 톡 넘기면 그러게 벌써 여름이네 하고 톡 받아주고 그렇게 공이 오가는 것 자체가 게임의 전부예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가 서브를 넣을 때마다 풀스윙 스매싱을 때려요. 11대 빵! 매일 이겨요. 완승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도 이 사람이랑 안 쳐요. 소셜 블루스. 그런데요, 이 남편. 회사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할걸요? 부장님이 벚꽃 예쁘구만 하는데 진달래가 더 예쁘죠? 라고는 못하잖아. 댓글에도 여러 명이 증언했어요. 이런 사람들 밖에서는 안 그런다고. 만만한 사람 앞에서만 그런다고. 제 말이 틀렸으면 저희 집 냉동실에 있는 국물용 멸치 한 봉지, 제 인생 육수 다 걸게요. 그러니까 느낀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는 억울함은 반만 진실이에요. 느낀 그대로 말해도 되는 상대를 고르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니까. 아까 접어둔 거 다시 펼게요. 연애 때는 안 그랬다면서요. 그때는 아내가 얻어야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확보된 사람이 되니까 채점기가 켜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전체에서 제일 사소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 덥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문장, 정보 가치가 얼마일까요? 0이에요. 완벽하게 0. 더운 건 남편도 알아요. 창문 열면 알고 일기예보가 아침에 이미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여기 있어. 너랑 말하고 싶어. 저는 사람의 말이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정보를 나르는 말이 있고 관계를 확인하는 말이 있어요. 덥다, 꽃 예쁘다, 주차장 생긴대. 전부 두 번째예요. 내용은 그러시고 알맹이는 우리 지금 연결돼 있지? 라는 확인이에요. 노크예요. 그런데 그 노크에 안 덥구만 이렇게 답하는 건 사실을 정정한 게 아니라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남편은 문장을 채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내가 받은 건 채점표가 아니라 잠긴 문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몇 년째. 남편의 마지막 방어선, 표면적인 공감은 진심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도 여기서 무너져요. 그 논리대로라면 안녕하세요도 상대의 안녕이 진심으로 궁금할 때만 해야 돼요. 어서오세요가 진심인지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를 확인하는 말은 애초에 참과 거짓을 채점하는 문장이 아니라 문을 여는 동작이기 때문이죠. 동작한테 진심을 요구하는 건 노크 소리한테 학력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의 질문, 제가 예민한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노크가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는 걸 몸이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걸 설명할 언어가 없으니까 내가 예민한가로 자기를 의심하게 된 거고요. 이게 이 글에서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문을 잠근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자기를 의심해요. 그리고 이건 부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사실 이 하찮은 랠리로 유지돼요. 친구와 멀어질 때 결정적 사건이 있었던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냥 랠리가 끊긴 거예요. 통 넘겼는데 스매싱이 날아오거나 통 넘겼는데 답이 없거나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서브를 안 넣게 되고 서브가 없으면 경기는 조용히 끝나요. 종료 휘슬도 안 울립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둘 다 라켓을 내려놓은 지 오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지금 모든 세트를 이기면서 경기를 잃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매판 11대 0. 전적은 화려한데 상대가 테이블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게임들은 상대가 떠나는 순간 그 화려한 승패 기록까지 통째로 사라집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한테 날씨 덥다 하고 공을 넘기면 기억하세요. 그건 기상 얘기가 아니라 노크예요. 정답을 말하지 말고 문을 여세요. 탁구는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끊기면 지는 게임이에요. 사랑이 정확히 그렇습니다.